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어 돌싱이 된 지 몇 년 차인 남자입니다. 그래도 몇 년을 부부로 살다가 혼자가 되게 돼서 적적하기는 하지만 나름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앞으로 가게 하나 하고 있고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들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고 있네요. 제가 어떻게든 잘해보겠다고 열심히 돈 버는 동안 내 집에 다른 사람을 끌어들인 아내를 생각하면 여전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내나 저나 외로움 앞에서는 똑같은 사람이지 않겠나 싶네요. 외로움이 커지니 아내도 그런 선택을 했을 거예요. 제가 외로워지니 그 기분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달려온 삶이지만 혼자 남겨진 아내도 나름 외로웠을 겁니다. 가게 일을 일하는 매니저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돌보기 때문에 그날에는 제가 늦게까지 가게에 있다가 저녁 늦게 집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늦잠을 자버렸지요. 해가 중천이던 오후에 잠에서 깨고 나서 혼자 빈둥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딱히 취미는 없는 사람이고 특히 혼자가 되고 난 뒤에는 매번 가게에서 늦게 퇴근한 날이면 이런 생활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 만에 울리는 초인종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지방에 위치해 있고 20년도 넘은 오래된 복도형 아파트라서 이웃들하고는 어느 정도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든 분리수거를 할 때든 어떤 이유로든 마주칠 일이 많기도 하고 오래 살기도 했고요. 초인종을 누른 사람은 다름이 아니고 바로 옆집에 사는 아줌마였습니다. 그 아줌마 남편이 제가 알기로는 공사 쪽 일을 하는 사람이라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집에 들어올 때가 있고 보통은 주말 부부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기는 한데 나이 또래는 저랑 비슷해 보였는데 은은한 미소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지요. 아무튼 워낙에도 조용조용하기도 하고 같은 아파트 같은 층에 산다는 거 말고는 딱히 연결고리도 없고 해서 저한테 무슨 볼일로 초인종까지 눌렀나 싶었습니다. 그녀 말이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가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딸이 5이면 집에 돌아오는데 애를 혼자 둘 수가 없으니 저보고 좀 자기 돌아올 때까지 대신 봐줄 수 있느냐 물어보더군요. 6시 전에는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마침 저도 딱히 하는 것도 없던 상황인데다가 가게야 어차피 그날은 매니저가 가게를 오픈하는 날이라 제가 1시간 정도는 봐줄 수 있다고 하고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웃 간에 이 정도 부탁이 못 들어줄 것도 없다 생각했습니다. 부탁 하나 들어주면 저도 나중에 신세질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생각했고요. 아줌마 말대로 5시가 돼서 아줌마 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남이 집 애랑 한 집에 있으려니 엄청 어색하더군요. 제가 원래 애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전처와 사이에 애도 없었는데다가 제가 혼자 되고 난 뒤로부터는 집에 애들이 관심 가질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었으니 말이지요. 그 흔한 TV도 수신료 아깝다고 없애버렸던지라 TV를 틀어줄 수도 없었고 말입니다. 다행히도 옆집 아줌마가 온다던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도착을 했어요. 덕분에 저도 한시름 놓았지요.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걸 가지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이 아줌마가 예의가 바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리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갔는데 1분도 지나지 않았는데 그녀가 다시 저희 집 초인종을 눌러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그녀가 저한테 또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더니 죄송하다고 하면서 집 열쇠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친정엄마가 열쇠를 가지고 오는 길이라고 그러니 조금만 더 신세를 질 수 없겠냐고 물어보더군요. 요즘 열쇠 쓰는 집이 어디 있냐고 하시겠지만 저도 도어락 따로 안 해놓고 열쇠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오래된 아파트라서 사실 제 돈 들여서 바꾸고 그러고 싶지도 않고 열쇠가 익숙해서 그래요. 아마 그녀도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어차피 가게는 매니저한테 열어달라고 부탁을 해놓은 상황이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오신다고 했으니 천천히 기다려보기로 했네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녀와 터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조금 저보다 나이가 같거나 어려 보였는데 의외로 저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평소에는 맨날 수수한 모습이라 몰랐는데 가만 보니 어머니 병원 다녀온다고 화장도 하고 옷도 차려입은지라 뭐 20대 여자들에 비교하면 한참 모자란 수준이긴 하지만 꾸며놓으니 확실히 미인상이긴 하더군요. 금방 올 줄 알았던 그녀의 어머니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오질 않더라고요. 언젠간 오겠거니 싶기도 하고 어여쁜 모습의 여자와 오랜만에 길게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으니 저한테는 솔직히 나쁠 것이 하나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가게 매니저가
혼자서는 힘든 상황이라 출근을 좀 해줘야겠답니다. 이 친구도 안 그래도 가뜩이나 요즘 일하기 힘들다고 툴툴대는 게 심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좀 봐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모녀를 내가 집 비운다고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고민하다가 그녀한테 저는 이제 출근해봐야겠다고 부담 갖지 말고 이 집에 계시다가 가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열쇠를 그녀한테 내밀며 문단속만 잘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네요. 대신 제가 퇴근이 늦는 편이라서 늦은 밤에 열쇠 받으러 실례 좀 하겠다고 했어요. 옆집 사는 이웃인데 의심할 것도 없고 집에도 가져갈 만한 것도 없다 보니 그렇게 하는 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그녀가 엄청난 신세를 진 것 마냥 저자세로 감사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뭐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러시냐고 말하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지요. 그런데 마침 그날 가게 문 닫을 때쯤에 친하게 지내던 동네 형님들이 오셔서 같이 술 한잔 주고받다 보니 저도 모르게 발동이 걸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집열쇠를 그녀한테 맡겨놓은 상태라는 것도 까먹고 생각 없이 술을 진탕 마셔버리고 만 것이죠. 집에 어떻게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잠에서 깨가지고 눈을 떴더니 처음 보는 광경이 눈에 펼쳐져 있더군요. 집안 구조는 똑같아 보이는데 침대며 이불이며 제 방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들이었으니 말입니다. 여기가 어딘가 싶었는데 화장대 위에 올라와 있던 아이 사진을 보니 제가 우리 집이 아니라 옆집 아줌마 집에서 잠들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 술버릇이 좀 나쁜 편이라서 필름이 끊기는 게 기본이라 늘 신경 쓰면서 자중하는 편인데 집에 택시 타고 들어오면서 긴장을 풀어서 또 필름이 끊겨버렸나 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뭔 짓을 했길래 제가 다른 곳도 아니고 옆집 아줌마 집에서 잠까지 자게 되었나 싶더군요. 옷은 어디 갔는지 이불 속에서 고개만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라고요. 한참 부시럭대고 있다가 인기척을 느꼈는지 옆집 아줌마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적나라한 상태다 보니 화들짝 놀라서 이불 속으로 다시 튀어들어갔어요. 옆집 아줌마는 그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보고 매번 인사할 때 짓는 그 은은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제 일어났냐고 묻더라고요. 화장을 지운 평소에 마주치던 그녀의 모습인데 그 평범한 외모가 그날따라 왜 그렇게 이뻐 보이는지 싶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는 게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그녀가 제게 다가와서는 침대에 걸터앉아 제 머리맡 쪽에 앉아서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제 머리를 쓸어내려주며 잘 잤냐고 묻는데 저는 전날의 기억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평소에 입는 후줄근한 추리닝이 아니라 주말이나 가끔씩 들어오는 남편을 위한 옷 같은 걸 입고 저러고 있으니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녀한테 어느 정도 호감은 가지고 있었지만 옆집 아줌마의 남편도 제가 가끔씩 인사하는 사람인데 거기에 저도 아내가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기에 전처가 집에 끌어들인 남자를 마주했을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어제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는다고. 그런데 상황을 보아하니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요. 그녀는 잠시 얼음처럼 굳어서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 방에서 나가더니 건조기를 돌린 건지 보송보송해진 제 옷을 건네주더군요. 그리고 그녀가 다시 방에 들어왔을 땐 매번 마주칠 때 보던 그 후줄근하게 집에서 입고 있는 복장으로 바뀐 뒤였어요. 제 열쇠를 받아들고 후다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내가 도대체 뭔 짓을 했나 싶어서 자책을 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벼랑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에 나 있는 작은 구멍으로 쳐다보니 옆집 아줌마 그녀가 서 있었고요. 용기가 나질 않아서 문 앞에 빼꼼 고개만 내밀고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는 법이라고 술 많이 취한 거 보고 그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손에 있는 작은 냄비를 건네면서 저 자고 있는 동안 해장하라고 끓인 거라며 해장국을 건네더군요. 누가 봐도 제가 잘못한 상황에 그녀를 문전박대하는 것도 아니다 싶어서 그녀한테 식사 아직 안 하셨으면 들어오시라고 같이 식사나 하자고 했어요. 그녀는 잠시 머뭇대더니 알겠다 말하고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끓인 해장국을 먹으니 기분이 묘하더군요. 제가 이혼하기 전에도 전처가 이렇게 제가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날이면 바지락을 잔뜩 넣어서 해장국을 끓여줬는데 말입니다. 그녀와 저는 마주 앉아서 서로 말없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 밥이 얹힐 것 같더라고요. 화제를 돌리기 위해서 그녀가 해가지고 온 음식을 칭찬해줬지요. 그녀는 또 저를 보며 은은한 미소로 쓴 웃음을 씩 지으며 대답은 따로 하지 않았어요.
어색함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왠지 그 미소를 보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제 집, 제 식탁에서 저를 위해 끓인 해장국을 먹으며 식사를 하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저를 위해서 특별히 꺼내 입은 옷을 입고 있던 모습이 겹쳐서 화장기는 하나도 없는 얼굴이지만 마치 제가 피클턴 20대 청춘으로 돌아가서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그녀가 해장국을 가져왔는데 저는 집에 사실 밥솥도 따로 없었고 즉석밥을 데워서 반찬가게에서 대충 공수해온 마른 반찬들을 같이 차려놓았지요. 그녀는 이런 거 먹으면 몸에 안 좋다며 걱정을 해주더군요. 남자 혼자 뭐 해먹기도 그렇고 사실 가게에서 오래 있는다고 집에서는 밥도 잘 안 먹는다고 멋쩍은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그녀가 가끔씩 이렇게 음식을 해다 줄 테니 집에서라도 밥을 잘 챙겨 먹으라고 하더군요. 밖에 나가서 먹는 거 사실 몸에 좋을 것도 하나 없다면서요. 그러한 그녀의 배려심이 지금뿐만 아니라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 어젯밤에는 얼마나 대단했을까 생각하니 필름이 끊겨버린 게 안타깝기까지 하더군요. 오랜만에 설레임이 아쉽기는 했지만 역시 전처가 저를 두고 외도를 했고 저는 그 사실에 상처를 받았던 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기에 저 또한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감정을 억눌러야겠다.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확실히 선을 긋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전날 밤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가 간밤에 실수한 게 있다면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러니 그녀는 얼굴이 홍당무 마냥 빨개지면서 아니라고 저 덕분에 오랜만에 좋았다고 남편 출장 보내놓고 애만 키우며 여자인 걸 잊고 아줌마로 살았는데 정말 오랜만에 여자로 돌아와서 오히려 좋았으니 죄송할 거 없다고 자기가 다 고마울 지경이라고 하더군요. 그녀가 말을 이어가는 걸 보니 저는 이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꺼낸 말이었는데 오히려 그녀는 어제의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요즘은 남편이 출장 가서도 귀찮다고 집에도 잘 안 들어온다고 그리고 들어와도 술이나 퍼마시지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이제 여자로서의 삶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어제의 일로 자기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제가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난데없이 앞으로 그냥 둘이서 어제처럼 자주 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왔습니다. 어차피 애는 어린이집 보내고 나면 낮 동안은 자기는 혼자 지내는 여자나 다름이 없다고요. 하지만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처가 집에 끌어들인 그 남자를 마주쳤을 때에 말로 형용할 수 없었던 분노와 믿음에 대한 배신을 마주했을 때의 상처가 너무 컸으니까요. 그 상처의 크기를 알기에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선을 그었지요.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가 찾지 않아도 그녀가 알아서 점심시간이 되면 같이 식사를 하자며 초인종을 누릅니다. 저는 그날의 실수를 책임지기 위해서라도 그녀를 문전박대하지 않고 저희 집안으로 들이지요. 그렇게 그녀는 점심시간에 저와 같이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녀와 저희 인연의 끈은 놓아지지 않은 상황이지요. 어쩌다 가끔 제가 출근하는 시간이 되면 현관문을 열어놓고 문 앞에서 저보고 어서 들어오라는 듯이 저를 응시하는 그녀를 볼 때면 설레이는 마음을 억누르기 힘듭니다. 여전히 그녀는 매력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지요. 이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처럼 술을 진탕 먹고 또 저질러 볼까 생각하지만 다시 그녀와 그럴 일이 있다면 술 한 방울 마시지 않고 오롯이 그녀의 모든 걸 느껴보고 싶습니다. 전처 이후로 처음 만난 여자라 더 마음이 가는 걸까요?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확실한 건 오늘도 그녀의 집 문은 저를 위해 열려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